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참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365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늘 뜨거운 것 같아요. 요즘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또 카니보어 식단에 대한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황제 다이어트랑 뭐가 다른지 또는 케토제닉 다이어트와는 뭐가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카니보어 식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카니보어는 육식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많이 유행을 했던 저탄고지 또는 황제 다이어트보다도 좀 더 강력하게 육식을 주장하는 다이어트인 거죠. 사실 태초의 인간은 주로 수렵 활동을 통해서 육류나 생선을 먹었고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이 오늘날 만성질환과 염증을 높이는 데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제 새롭게 나온 다이어트거든요. 케토제닉 식이보다 황제 다이어트보다도 더 강력한 육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케토제닉 식이의 원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케토제닉 식이라고 하는데요. 체내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의 분해산물인 케톤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고 지방의 함량을 높이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케토제닉 식이의 포인트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루 영양소의 75%를 연어나 베이컨과 같은 지방에서 얻게 되고요. 20% 정도는 단백질, 그리고 나머지 5%만 탄수화물로 얻는 식단을 케토제닉 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도 꽤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케토제닉이 굉장한 유행을 얻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에서 더 발달된 식단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카니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케토제닉이나 황제 다이어트는요, 아무리 소량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채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당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과일도 섭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고기를 제외한 모든 음식, 즉 탄수화물, 과일이나 채소까지도 먹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카니보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이 40%, 지방이 60%, 탄수화물은 제로의 식단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적은 양의 식사로도 배가 금방 부르게 되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만큼 고기만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살이 좀 쭉쭉 빠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아예 중단이 된다면 비타민C처럼 체내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는 필수 영양소는 결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는 물론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핍으로 인한 질환들이 유발이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위험성 역시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나치게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만을 섭취하다 보니까 포화지방산의 섭취나 트랜스지방산의 섭취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성인병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고기 역시도 가공육도 먹을 수 있거든요. 베이컨 같은 음식이요. 그렇다 보니 많은 양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 역시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이 카니보어 다이어트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식단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실제로 응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본인의 식단들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는 사실 너무 엄격하게 이 식단을 지키는 것은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식단의 원리를 응용해서 본인에 맞게 어느 정도는 식단의 변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빨리 체중 감량이 필요하시다. 좀 극단적이더라도 나는 지금 단기간 안에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주 정도 짧은 기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식단이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중에도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반드시 영양제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을 쭉 살펴보면 원인이 되는 나쁜 영양소를 하나씩 찾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지방이 나쁘다라고 해서 지방을 극단적으로 줄였고요. 최근에는 탄수화물이 나쁘다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죠. 그런데 탄수화물이 무작정 혈당을 올리고 성인병의 주범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탄수화물은 필수 에너지원이에요. 뇌 같은 곳에서도 80% 이상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고 머리를 쓸 수 있게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장에 있는 장내 세균총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탄수화물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탄수화물을 아예 끊게 되면 장내 세균총들의 불균형이 오게 되고 면역 저하는 물론이고 뇌 같은 경우도 제대로 집중을 한다거나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말처럼 나쁜 영양소도 없거든요. 이 영양소를 너무 과잉으로 먹는다거나 한쪽으로만 먹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영양소 자체를 미워하거나 극단적으로 끊지 마시고요. 이왕 섭취할 거면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 지방도 좋은 지방, 단백질도 양질의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신다고 하면 이 영양소들이 사람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